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은 루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루카님과 함께하는 방법,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이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엽니다. 네, 그리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메뉴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 QR코드를 촬영한 후에 루카 전문가 톡방 비밀번호 81366을 입력 후에 8163을 입력 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주식왕 루카라고 꼭 검색을 해주시고 8163 비밀번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톡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영덕님께서 넷마블 갖고 계신다는 거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상담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인증샷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무파님 잘생겼다는 톡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꾸 톡들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저도 진짜 잘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데 갈수록 잘생겨 보여요. 루카님 이발하셨나 봐요. 네, 놓치지 않고 치치짱님께서 이발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발하셨나요? 아, 네. 추석 전에 머리 예쁘게 하고 네, 왔습니다. 와, 이발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까지 알 수 있는 이 톡방 정말 훈훈합니다. 네, 이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발이란 단어 안 쓰는데 라는 또 댓글도 있네요. 네, 다음 종목 고민이 또 있네요. 서울제약이 있습니다. 네, 이따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나이 들키나요? 라고 또 이렇게 누가 남겨주셨네요. 휴마시스에 대한 고민 또 남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 HN, 그리고 쇼박스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이들 남겨주시네요. 어디로 들어가야 시청이 가능한지요? 라고 쭈꾸미 게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쭈꾸미 게임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야 시청이 가능하신지 유튜브로도 내외경제 TV 검색하시면 가능하시고요. 네이버 TV에도 카카오에도 TV에도 메인 내외경제 TV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담당자분께서 또 방법 링크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니까요. 네,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시아경제 갖고 계신 분이 또 계세요. 네, 썬님께서 아시아경제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 또 캡처분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제가 눈이 감겼어요. 읍수님. 두 분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하는데 저는 눈이 감겼다고요. 네, 마라마탕님께서 크크크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들 인증샷 남겨주셨습니다. 네, 소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아까 다날 상담했었어요. 네, 다날 고민에 대한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212원이고요. 비중은 12%라고 하셨는데 아직 이 상담이 끝나지 않아서 요거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다날은 이제 뭐 괜찮은 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존 그리고 버라이어존 와이어리스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그런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악재가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았나.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코인이 이마트24 결제 서비스도 오픈을 했고 그리고 했지만 업비트라는 이제 회사에 워낙마켓에서 거래 중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좀 많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차트로서 대응을 일단은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일단 진입가가 7,500원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지금 하락하기 시작하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지금 여기 매물대 지지 라인에서 지금 한번 지지를 받았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시드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포트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이 라인에서 한번 다날이란 펀더멘탈을 믿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수익 실현을 한번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게 네, 전문가님 네. 죄송한데 지금 이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말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자 생방송이라. 그러면 가격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을 알려주시면 네, 가격을 잘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5,800원 라인에 지금 진입가가 아니죠. 5,800원 라인에 지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다시 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지금 나왔습니다.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약간 조금 오늘 시장에 약세도 있었고 좀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아무쪼록 이 지점 이 5,800원 라인을 다시 회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이 한 12% 정도 되시는데 그 여력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라면 4,500원 라인 이 라인이죠. 이 4,500원 라인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감행을 하여서 평단가를 7,500원이죠. 여기 지금 이곳까지 낮춘다고 하면은 한번 다시 상승세를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다날에 대한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가 좀 강하게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이 평단가가 한 5,500원 정도로 낮춰질 거예요. 낮춰진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추가 매수를 진행한 물량은 무조건 덜어 가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진입가에 온다고 해서 그게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평단가를 맞춘다고 하면 이 부분이 다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주가가 여기서 무너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가 지지였던 부분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에 온다면 이 저항 자리 다시 온다면 무조건 물량을 덜어서 가져가는 게 잃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진입가에 들어온다면 이제 매도를 좀 분할 매도를 하는 의견 주셨고요. 아니면 4,500원 이제 CD가 좀 있다면 추가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대응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주식왕 필살기라는 코너인데요. 네,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 추세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실 건데 아까 1부 때 잠깐 엿봤는데 어떤 강의인가요? 지지선과 이제 저항선에 대해서 제가 네. 들고 왔는데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아니 지지정선도 모를까 봐 우리한테 지금 이걸 가르쳐 주려고 가져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절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적 분석임에도 모르고 이 부분을 모른 상태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이 지지 저항선만큼은 확실하게 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지지와 저항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혹시 저희 앵커님도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지지 저항선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들어보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맨날 이렇게 이제 전문가님들 이렇게 하실 때 61선, 121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네. 보는데 저 같은 주린이는 도통 모르겠어요. 네. 이 말뜻을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지와 저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종목 상담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지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죠? 버텨낸다. 그렇죠. 라는 느낌이 버텨낸다. 들죠. 다시 네. 상승한다 그런 느낌이겠죠? 네. 저항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인가요? 더 내려가지 않는 그렇죠. 그 저항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앵커님이 해주신 이 표현, 네, 딱 이 이 표현이 바닥권.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르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이 지지선은 이 지지 라인이 온다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세이고 저항선은 눌러주는 형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 지지 라인을 만나면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주가가 아래에서 올라갈 때 이 저항선을 만나면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선이라고 하는 건데 확률상으로 보면은 이 지지선에서는 매수이고요. 이 저항선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은 처음에 저점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고 해요. 저점을 연결한 선. 그러니까 오늘 15분 정도 저에게 할애가 된 것 같은데 10분에 15분 할애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지지선, 네.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저항선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림을 한번 볼게요. 화면에 마우스가 넘어가네요. 자, 마우스를 네. 보시면은 마우스가 너무 큽니다. 제가 잘 보이시라고 형광색으로 너무 이렇게 잘 했는데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이게 시선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지지선 저점을 연결한 선을 일단 지지선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점 이 두 개를 연결을 하고 나서요. 이 지지선에 다시 주가가 온다면 여기서는 매수이고요. 이 저항선, 만약에 이게 반등이 와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 이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이 고점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닿는다면 여기서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으니 바로 매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파워로직스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폐배터리 공급망 관련해서 현대차의 그런 폐배터리 공급망 라인을 구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파워로직스 차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최근 주가가 네. 이제 미국에서도 공급망을 계속 한다는 얘기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파워로직스 이름만큼이나 강력한 파워로직스의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가 너무 크네요. 자, 여기 점으로 찍어드릴게요. 이 네. 부분, 자, 여기 닿는 부분과 여기 닿는 부분, 이 저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 네. 지지 라인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 이 저항 라인,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터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지지 라인, 저항 라인.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이 닿을 때 네. 매수를 했는데 좀 빠졌어요. 만약에 빠졌는데 자신만의 손절 기준을 넘어갔다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확률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손절 기준을 닿지 않았다. 만약에 뭐 5%를 설정을 해왔는데 한 3%까지 빠졌다. 그러면 손절을 하지 않고 있다가 홀딩 하다 보면은 바로 주가가 이 지지라인에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저항 라인. 제가 여기서 끄었던 선의 저항 라인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는 듯 하다가 네. 다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하나만으로 이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요. 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지지 저항 라인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적 분석이 될 수 있다. 뭐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형성된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정확히 저항 라인에서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 이 기술적 분석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세선과 이 지지 저항만 하더라도 이 50%의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된다. 앵커님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니까 박스권 모양으로 해서 딱 왔다 갔다 딱 지지대 매수를 해서 저항대 딱 팔면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더 계속해서 봐볼게요. 네, 자, 이 이후에 코로나가 옵니다. 네, 대형 악재가 네, 터졌네요. 그렇죠. 코로나가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차트 분석에서 빼셔야 돼요. 빼고 그렇죠. 보셔야 이게 차트 분석이 조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무시하고 내려간 악재이기 때문에 네. 차트 분석을 하실 때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빼셔야 되고요. 네, 그 이후부터 지지 라인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이 두 개가 지지 라인을 형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그어 보았고요. 이 저항 라인, 이 부분, 이 동그라미 치지 않았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항 라인을 형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항 라인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걸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됐구나 하고 이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게 힘드시다면 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쯤 네. 금요일 장이 끝나고 한 번쯤은 이게 지지라인에 닿았네. 만약에 금요일에 종가를 마감하고 차트를 봤는데 여기에 있어요 주가가. 그러면 네. 매수하겠습니까? 매수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확률적으로 해야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계좌가 빨간불이 될 확률이 높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물론 이것도 여기 부근에서 주가가 살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죠. 네. 근데 만약 여기서 무너졌다면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해야 되고요. 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저항 라인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드렸죠? 분할 매도. 이 분할 매도를 실천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만약 이 매도 시점에서 분할 매도를 했다면 이 상승분까지 다시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네요. 네.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 자, 신기한 것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렸던 이 지지라인. 네. 이 지지라인이 이번에는 저항 라인 됐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여기까지 멈춰서 여기서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고 주가가 다시 올라온다면 이건 저항 라인이 된다. 이 개념도 같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모르겠다 하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질리도록 봤으니까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자, 바로 이 종목 바로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네요. 자, 네. 이 국민주식 삼성전자도 그러니까요. 지지저항의 원리를 피해갈 수 있구나. 없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지지저항으로 개념으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왔죠. 그러니까 변곡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 지점이 왔을 때 한번 이 지지 라인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저점이 생겼죠. 그러면 이거는 지지 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 고점을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저항 라인이 생기니까요. 네. 이 저항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연결한 선 지지 라인, 고점을 연결한 선 저항 라인, 이 두 개가 생겼고요. 여기서부터 주가를 보신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매수겠죠. 네. 매수. 자, 여기서 매도. 이 가격을 계산해 봤을 때 5%입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이 시총 무거운 종목에서 5%를 꽤 크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 않은데 이 지지저항선의 기술만으로도 이렇게 5%를 먹을 수 있다. 근데 한 번 먹냐? 아닙니다. 자, 다시 왔을 때 매수를 했어요. 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올라가려다가 이 저항선에 닿지 않고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졌다면 손절을 했겠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5%.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총합 10%라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네요. 이 무거운 종목에서도 10%를 지지저항 원리만으로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지지저항의 그런 원리에 입각하여서 매일매일 종목을 체크를 한다면 몇천 종목, 그러니까 2천 종목에 3천 종목을 매일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매일 매수 시점이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거기에 기업의 펀더멘탈까지 분석하고 거기에 시장의 스토리까지 이해를 한 상태라고 한다면 엄청난 매수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HTS를 켜서서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보셔도 어떤 게 종목이 오르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도 들어가야 되고 시장의 스토리도 이해를 한 상태여야만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시장의 스토리까지 첨가해서 이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라, 교육을 받으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교육 시간 벌써 끝났나요? 더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그럼요. 좀만 더 아직 시간이 해봐도 남아 될까요?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아쉬워가지고 네, 네, 더 해주십시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저희 이 방송을 빌어서 저희 연구원들이 있어요. 저희 그래요?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원 중에 한 명이 강력 추천을 했습니다. 이 종목. 휴스텔을? 네, 휴스텔 오. 강력 추천해서 이거 무조건 간다. 왜 가냐 하니까 최근에 철강 쪽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구나. 인프라가 시작이 되면은 철강 쪽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건물을 세울 때 무조건 철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해서 미국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솔깃해가지고 휴스틸을 노란톡방. 역시 글로벌.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들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휴스틸을 매수하라고 추천해준 연구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런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렇죠. 바로 네. 이 상승분을 수익권으로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먹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이 휴스틸 같은 경우도 지지 저항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저점 두 개가 생겼죠. 네. 그리고 고점 두 개가 생겼습니다. 네. 예. 만약에 저점을 하나만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변곡이죠. 이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이것만으로도 사실 매물대 지지가 생기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여기서 매도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 두 개의 점만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을 연결할 때는 무조건 저점, 고점 두 개씩을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보고 매수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입을 했을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거래일 만에 10%. 네, 10%를 수익 실현. 그리고 2주 안에? 네, 그렇죠.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뭐 대충 이 정도는 한 달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한 달 정도에 10%. 그래서 한 달, 그리고 2주니까 한 달 반 만에 20% 정도의 수익을 한 종목에서 낼 수 있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스틸 한 종목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휴스틸 많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 많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 연구원들이랑 저와 함께 합세해서 매일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와. 이런 종목들을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무조건 들어오셔야겠고요. 그러겠네요. 네, 여기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 분할 매도 지점이죠. 네. 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도를 시전을 했다면 여기 상승분까지 굉장히 이렇게 올랐네요. 수익을 볼 수 있었다. 네. 바로 총 42%의 수익까지 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 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한 효자 종목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지저항선만 알아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 부분에 심화 교육과 그리고 뭐 추세선, 제가 여기 추세선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렸는데 이 추세선까지 배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익과 함께 고기 잡는 법까지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세선 너무 궁금한데요. 살짝만 한번 미끼를 던져주신다면 이 추세선에 대해서 네, 어떠한 단어로 꼽을 수 있을까요? 추세선이라고 미끼를 꼽는다면은 네.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거 확률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지 저항선 가지고도 네. 한 60%에서 7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추세선까지 엮여서 간다면 네. 이제 7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또 봐줘야 되는 건가요? 추세선을요. 네. 그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일 수 부분인가요? 있고요. 저 공부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지지선과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이 네. 삼각형을 만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삼각수렴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매수세가 응축이 되면서 바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모르시겠죠? 네, 궁금한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와 같이 이렇게 추세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네, 아래로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이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아래 보이는 QR코드 또 스캔을 하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8163 꼭 기억하시고 입력하셔서, 네, 해주시면요. 이 추세선에 대한 강의 이제 마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도 꼭 들어가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루카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 주식왕 클래스의 종목 클래스 코너인데요.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한화손해보험입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네요. 4,505원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사상 최대 이익 전망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낙폭을 좀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생명과 같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좀 4%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적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기대감에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때 사셔야 됩니다.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리포트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회사마다 IR이라는 게 있어요.
IR. I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가를 담당하는 팀인데 네. 그 IR 팀에 전화를 해서 좀 괴롭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거냐 이번 네, 전망 살짝 이렇게 좀 얘기. 괴롭히면서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특히 바이오주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바이오주들은 지금 개발 시점이 들어갔는데 이거 언제쯤 되냐, 네. 뭐 아니면 조그마한 소스라도 있냐 이런 걸 오. 물어보면 가끔씩 그 IR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을 해서 노란톡방에서도 실제로 말을 했어요. 저 IR 분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이거 좀 좋게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IR을 좀 활용해 볼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실적이라는 거는 네.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날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실적이 발표된 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에는. 그렇죠. 선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데 야 이거 음. 실적 좋게 나올 거래. 실적 날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거는 좀 세게 말해서 정말.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거는. 네. 좀 세게 말해서 진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실적이 네. 나오는 날에 보통 사람 대부분의 투자자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니죠. 좀 많이 그때 매도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특히 외인들 기관들은 그날 팝니다. 그날 매도를 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조금 더 홀딩해 봐도 되겠지만 그 전에는 무조건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 최근에 CEO가 바뀌었어요. 그랬구나. 바뀌면서 네. 좀 구조 조정도 하고 상품 포트폴리오 개선도 하면서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희망퇴직이라는 걸 또 받아가지고 희망퇴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재무적으로 회사에서 좀 실적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무를 개선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재는 매수의 기회라고 또 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올랐나요? 그러다 또 차트를 봐야겠죠. 네네네. 네. 좀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네. 조금 윗꼬리를 크게 달았죠. 네, 오늘 좀 많이 달았습니다. 네, 크게 달았다가 네.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 저항 기준으로 그러네요. 제가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게 손을 딱 보이시죠? 그으니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지 라인은 아니지만 여기 한 군데 매물대 라인이 있어요. 저항 라인이 있어요. 네. 저항 라인이 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네. 이 5,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밑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이 네. 계시다고 하면은 저라면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한다고 하면은 자, 이 부분이죠. 4,000원 라인. 그러네요. 이 4,000원 라인에서 저라면 매수를 해보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하나손해보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입니다. 네, 어제도 올랐고 오늘은 일부 종목만 좀 올랐어요. 네, 계속해서 이 천연가스 가격 강세 등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한국가스공사는 1%대, 나머지는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네, GSE가 어제 상한가 기록했잖아요. 오늘도 7% 가까운 오름세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 이제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엄청난 강세를 보이면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천연가스 관련주 조차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 오늘 천연가스 테마가 강세입니다. 오늘 테마를 주도할 것입니다.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바로 뭐 대성산업이라든지 대성에너지. 그러니까 네. 대성산업이랑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에너지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주가가 올라갔기 네. 때문에 좀 순환매라는 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순환매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성에너지가 예를 들면 18%에서 20% 이상을 띄고 있다. 네. 근데 바로 취해야 될 행동은 대성 산업을 바로 산업을 들어가야 되는구나.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5%대 네.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는 좀 확률적으로 따라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천연가스가 올라오고 있고 대성에너지가 금일 시장에서 엄청난 상한가 거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성산업이 안 뜨고 있다? 나 이거 사볼래.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네. 물론 시장이 받쳐줘야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어찌됐든 대성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다면 대성산업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봐야 되고요. 이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테마주, 네. 정치 테마주로도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더블 제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버블 제로요? 네, 그렇죠. 종목에는 그 고유한 재료뿐만이 아니라 뭔가 엮여 있는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큰 수급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가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정치 테마주까지 엮인다면 이건 더 큰 수급을 불러일으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마의 재료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두 개, 가능하면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엮여 있는 거를 네, 매수해라. 그게 바로 이 대성 에너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네. 가스와 정치 관련까지 그렇죠. 그리고 대성 산업까지 또 물려 있으니까 여러 네, 가지 맞습니다. 호재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었네요. 네, 네네. 오늘까지도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스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코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기다렸었을 것 같아요. 톡카디 상담소 시간인데요. 노란 톡방에 올라온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 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이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는 8163번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민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DL에 대한 고민이 영덕님께서 있으신데요. 73,300원에 10% 담았다고 하십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네, 삼성을 믿죠. 성공시키겠죠. 아까 1부 때 삼성에 대한 애국심 정말 엄청났습니다. 네, 요 삼성을 믿죠라고 또 써님께서 해주셨네요. 아, 적금형 주식. 네, 배당도 나오니까요. 네, 앵커님 아쉬워하는 모습 너무 귀여우세요. 제가 뭘 아쉬워했죠?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네, 썬님이 저도 매수야. 아, 오늘 삼성전자 오늘 같은 기회 매수의 기회라고 또 해주신 거 제가 기억이 나네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또 캡처본 나오고 있습니다. 카루님께서 네. 주식왕 루카님 이 사진 또 올려주셨고요. 2차 전지 점점점이라고 환불 가능하죠 님께서 오늘 남겨주셨는데 오늘 아마 2차 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인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좋죠. 네, 아까 1부에서 루카님께서 포스코 케미칼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가격까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톡방 참여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봤고요. 이번에는 네, 종목 고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고민입니다. 서울제약이고요. 매수가는 1,050원, 그리고 비중은 40%. 비중이 꽤 커요. 네,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서울제약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 넘게 하락을 했네요. 7,950원. 네, 굉장히 폭이 좀 큽니다. 비중도 40%나 되고요. 전문가님이 코를 찡긋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선 40%라는 얘기에 제가 약간 후덜덜 하셨던 심적 것 같아요. 부담감이 좀 큰데 네,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잘 말씀드려야겠죠. 네. 우선은 서울제약 같은 경우 이제 투자하신 부분이면 아시겠지만 내용 고영제 그리고 연고 크림을 파는 회사예요. 뭐 비만 치료제도 팔고 있고 소화성 개용 양제도 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죠. 근데 바이오주들은 실적을 그렇게 크게 받지 네. 않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투자를 계속해서 이런 회사가 좀 실적적으로 재무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한 방에 그러니까요. 이게 코로나 치료제 한번 임상 그렇죠. 가거나 하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큐리언트의 이제 동사 인수를 추진설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큐리언트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염증 치료제를 이제 임상 2상까지 이제 시작을 하였고 환자 투약까지 지금 시작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기대감에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이 올라가지만 급등이 있으면 항상 급락이 있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언이네요. 특히 바이오주들에 엄청나게 해당하는 말이죠. 급등이 있으면 앵커님 너무 이렇게 네, 마음이 너무 네. 비수가 네. 이제 앵커님 멘탈을 좋습니다.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만큼 이 재료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런 테마들은 앞으로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섭취를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테마들은 계속 쭉쭉 가는 반면에 이런 코로나 염증 치료제는 약간 약한 부분이 있죠. 약하다. 앵커님이 염증은 들으셨을 때도 약하다. 염증 치료제라고 하면은 그러네요. 네, 그 코로나 치료제도 아니고 염증 치료제래요. 코로나의 염증을 치료한다. 네. 그런 아, 부분들이 경구용에 비해서는 그쵸. 너무 약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제약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제약이 그러네요.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네, 만 50원. 만 50원을 본다면 만 원으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를. 네. 본다면 진입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언제 진입을 하신 거죠? 제가 볼 때 수익권을 갔다가 그런 것 오시지 같은데. 않았을까. 네. 아마 여기 이 부근 아니면 이 부근에서는 네. 못 잡으셨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부근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걸 진입을 지금 하셨는데 아무튼 급락이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네 일단 지지정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대를 그어 보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자 여기 지금 세 군데에 네. 매물대 지지 라인이 있고요. 네 군데, 다섯 군데, 그리고 여섯 군데까지. 자, 굉장히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주가가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지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40%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을 한 번에 이렇게 덜어내면 조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아래로 반등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지금 딱 걸쳐 있네요.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지선에. 맞아요. 그 심지어 오늘 네. 양봉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네. 양봉으로 이제 윗꼬리 크게 달고 크게까지 아니죠. 윗꼬리 달고 조금 멈춰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여기 아래를 내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비중을 1%에서 2%씩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비중을. 비중이 크시잖아요. 비중이 그렇죠.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덜어 가신다면은 심리적으로도 좀 마음은 아프겠지만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지지 라인을 무너뜨린다면 이 지지 라인 무너뜨린다면 조금 그 비중을 더는 거를 고려를 네.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40%라는 비중은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을 네. 타다가 이렇게 40%까지 되는 그러실 수도 경우도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저게 이제 매수가가 아니라 네. 평단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물을 타셨다면 여기 그렇죠. 이 고점에 사셨다고 네. 하는데 이건 더더욱 혼나셔야 되고요. 네. 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이 약에 대한 아니면 어떤 세포 치료제라고 하면 세포에 대한 그런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코로나에 대한 연기설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게 정말 이게 이 기업이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사실 바이오주들은 건들기가 참 무서운 게 공부할 시간이 무한하다면 저 공부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건 정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를 알고 매수를 할 텐데 그럴 시간이 사실 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거를 기업을 읽고 매수를 하기엔 조금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바이오주들은 물론 순간적인 단기적인 단타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거를 길게 보고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40%시고 만약에 이거를 무너뜨린다면 비중을 조금씩 덜어 가시는 좀 전략을 취하시고 만약에 올라오신다고 하면은 이 올라온다고 바이오주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거의 제로가 대부분 80% 90%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신다고 하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진입가에서 무조건 비중 덜어 가시고요. 분할로 덜어 가시고 12,000원 라인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지지 라인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분할 매도를 하는 방법을 권해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휴마시스입니다. 매수가 19,800원이고요. 비중 또 많아요. 40%라고 합니다. 네, 현재 휴마시스의 이제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휴마시스 0.3%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5,450원에서 종가 마감했는데요. 네, 비중을 40% 갖고 있다고 하시고 매수가는 2만 원 가까이 이제 19,800원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매매를 이제 진행하는 종목이에요. 그렇구나. 네. 종목이고 일단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유명한 기업이죠. 진단키트 기업으로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진단키트가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휴마시스도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이다.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글로벌적으로도 전 세계에 약간 수출을 많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최근에는 베트남의 판매 허가 소식을 전하면서 네. 급등하는 모습도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기 14,000원, 14,500원 라인과 네. 11,500원 라인 이 부근에 지금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 11,500원 부근에 추가 매수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40%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아마 이 11,500원 라인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이 수익 탈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14,500원 지금 시청자분 입장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14,5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 이 전 매물대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매물대 자리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1,600원에서 만약에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요. 이 11,60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이 매수하는 부분조차도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을 때 그 수급이 보장되는 거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그거를 꼭 아셔야 된다. 이 수급이 이 시황, 이 진단키트에 대한 최근 흐름을 꼭 아셔야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그게 받쳐준다고 하면은 11,600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휴마시스 현재 이제 조금 더 매수의 여력이 있으시다면 11,500원, 11,600원 꼭 기억하시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8163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조금만 더 빠르게 말해주시면 한 종목 한 두세 종목까지는 저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빠르게.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랩하는 느낌으로? 네, 세 종목까지 도전해볼게요. 와, 세 종목까지 네.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요. 네, 에코프로 HN입니다. 매수가 11만 6,907원, 비중은 43%, 오늘 종가 10만 300원이네요. 그래도 조금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대응 방법 알려주시죠. 일단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룸, 최근에 클린룸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클린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역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여기에 환자를 옮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많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이제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 추가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네, 그 부분에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상증자가 했고 만약에 그때 추가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주가가 희석이 되면서 급락을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잠시만요. 네, 에코프로 HN 이름만 봐도 정말 에코적인데요. 네, 네, 이제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차트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노란 톡방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네요. 11만 6천 원, 6,900원
평단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때 이제 11만 7천 원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봤는데 좀 적절한 매수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 이게 지금 왜냐면은 칭찬 들었어요. 처음으로. 네, 맞습니다. 네. 박스가 네. 근데 비중이 43%네요. 네, 우선은 비중이 너무 일단은 높아요. 노란톡방에서 네. 한번 혼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박스권 하단인 9만 3천 원 라인에 지금 이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무너진다면은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조금 추가 매수를 못 하시고 비중을 줄여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게 박스권 상단인 여기 부분 보이시죠? 네. 11만 2천 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재료가 시장에서 나왔다고도 판단이 돼요. 이게 차트만 보더라도 그때쯤이면 재료가 나왔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2만 5천 원 라인 그리고 크게는 18만 원 라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매도는 12만 5천 원 라인 그리고 18만 원 라인까지 최종 매도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을 항상 진입가에서 무조건 덜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들으셨죠?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쇼박스 4,9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2% 하락했네요. 5,24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쇼박스 한번 봐주시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자랑을 하자면은 제가 오징어 게임 추석 때 봤고 네.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은 했지만 네. 관련주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아침에 찾아냈습니다. 쇼박스를. 아, 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매매 진행을 했고요. 수익을 바로 봤던 수익을 봤던 종목입니다. 아, 30분 네. 전에 찾았어요. 와, 소름. 그렇죠. 쇼박스 같은 경우에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이런 픽처스라는 이제 오징어 게임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 네. 제작사에 미디어 플렉스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그 미디어 플렉스가 소유한 회사가 쇼박스다. 근데 마침 또 영상 콘텐츠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연결이 되어서 한번 꼬아서 이제 들어간 거죠. 연결이 되어서 쇼박스가 연일 상한가를 이제 그러니까요. 기록하는 모습을 네. 보였죠. 근데 사실 크게 이게 쇼박스가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크게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가 4,900원으로서 수익 중. 네,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그렇죠. 수익권이시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매를 잘 들어가셨다. 혹시 저희 노란톡방 회원이신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수를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네. 지금까지 들고 계셨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들고 있다면 4,900원 라인에서 진입가에서는 적어도 비중을 5%에서 7%는 빼고 홀딩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계속 OTT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모멘텀들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쇼박스는 나쁘지는 않다. 들고 있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쇼박스까지만 상담 도와드리고 나머지 상담은 이제 퇴근하신 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네,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비밀번호는 8163번 입력해주시고 스캔하셔서 들어오셨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1대1 유사수신행위나 이 불법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보내드리지만 3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10시까지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 때 봬요.